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자십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그닉의 바이브 프로 14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 제가 이그닉으로부터 개발품을 먼저 전달을 받아서 개발품 기준으로 막간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환영회가 있어가지고 한 병 반, 소주 한 병 반 마시고 와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어요. 뭐 리뷰 영상은 기존에 다 찍어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빨리 해당 제품을 선보여 드리는 게 이그닉 혹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취중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근육한테도 좀 미안해요. 근데 아무래도 예, 취중 진담이라고 하죠. 예, 손을 마시고 하는 리뷰이니만큼 더 솔직한 리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늘 하던 방식과 약간의 좀 짬뽕을, 제 마음대로 짬뽕을 섞어서 리뷰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성능 리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CPU죠. i5 8265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패스마크 먼저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까 285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PU로 봤을 때는 7500점 중반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뭐 CPU 82656가 발휘해야 되는 성능을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에버리지 대비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큰 사용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도 2700 후반으로 나와서 네, 배터리 모드가 됐든 유전원 모드가 됐든 크게 성능의 차이는 없다. 말 그대로 밖에서 배터리도 쓰더라도 성능 저하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성능은 충분히 뽑아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외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발열 풀로드 상태로 빡세게 굴리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우선 CPU 온도는 70도에서 75도 정도 나와요. 해당 온도대에서 클럭은 1.7기가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U 계열치고는 온도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또 클럭이 1.7기가로 높은 클럭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준수하게 그러니까 솔직히 70도면 8세대 이후로 70도면 준수한 거거든요. 준수하면서도 클럭도 나름 준수하게 뽑아주고 있다. 네, 풀로드 상태에서 클럭 잘 뽑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음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소음 테스트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방열구 자체가 이쪽 힌지 쪽에만 위치를 했습니다. 측면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힌지 쪽에 소리가 집중되긴 하나 집중돼봤자 35dB를 넘지 않아요. 그 말은즉슨 어느 공간에서 쓰더라도 팬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용한 독서실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불편감 없는 그런 팬 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로 넘어가야죠. 디스플레이 넘어가요. 죄송해요. 자, 표면 온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표면 온도. 죄송해요. 제가 소주 한 병만 먹어갖고. 네.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대 41도, 이 좌측 상단, 키보드 좌측 상단에 41도로 온도가 좀 높긴 해요. 하지만 키보드 쪽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불편감은 없으실 겁니다. 네, 뭐 이거 뭐 CPU 6개월 쓰니까 발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음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dB로 준수하고요. 자, 이제 모니터 얘기하죠. 모니터가 대박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스펙으로는 색재현율이 sRGB 100%로 좋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4K입니다. 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풀 HD 아니고 4K입니다. 4K. 네. 4K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쨍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sRGB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400니트가 넘어요. 네, 400니트가 넘어서 일반적인 노트북은 250니트에서 300니트 해서 밝기가 좀 어두운 반면 얘는 400니트가 넘습니다. 근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얀색 화면을 띄워놓고 럭스 얘를 보여주면 보이시나요? 네, 600럭스가 넘습니다. 하얀색에 화면 되게 밝아요. 그래서 바이북에서 그러기 때문에 글레어 패널 쓸 수 있었던 거죠. 요거에 이제 글레어 패널입니다. 좀 보시면은 제 얼굴 좀 보이시나? 이게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난반사,
넌 글레어 타입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얘는 짱짱하게 화면이 밝기 때문에 글레어 타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글레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가 돼서 거울처럼 네,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화면이 밝으면은 이 선해도라고 하죠. 네, 글레어 타입은 이게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있고, 넌 글레어는 뿌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글레어 타입은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 미쳤죠. 4K에 밝은 400니트 이상의 디스플레이에 네, 맞습니다. 글레어 타입을 적용해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거예요. 왜냐면 4K인데 가격이 60만 원 중반을 밖에 안 해요. 60만 원 중반밖에. 64만 얼마? 예. 예판하시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100번 말해도 네, 칭찬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성능 테스트도 이제 게임 테스트 한번 돌려봐야죠. 우선은 롤 최하옵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내장 그래픽밖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성능 저하가 나름 다 발생을 했고 약 45에서 한타 빡세게 게임 한 판 할 때는 45에서 이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 롤 최하옵 옵션에서 그 정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롤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사용합니다. 단 요거를 이제 최상으로 바꾸니까 30에서 6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네, 말 그대로 좋은 화질보다는 좀 더 빠른 프레임을 선호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옵션 타입에서 롤 정도는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지 같은 경우는 최하옵으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30에서 6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FPS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동체 시력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네, 옵치는 솔직히 안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원래는 배터리 테스트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개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는 테스트가 좀 제외됐던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더라? 5만 와트 그러니까 5만 미리와트인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유튜브 플레이 한 5시간 이상은 찍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개발 제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프로덕트를 또 리뷰용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추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은 개발용 제품이라서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 찝어드려서 장점 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장점 가성비예요. 네, 가성비가 왜 가성비냐? 자 길 겁니다. 자 제가 왜 가성비인지 4K 디스플레이 하나 보이시나요? USB Type-C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USB PD 지원하고요. USB PD 충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2개는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 그런 그 허브 있으시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도킹 스테이션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유전원 연결하고 HDMI 하면은 뚝 꼽으면은 바로 외장 모니터로 출력이 되면서 충전도 되는 예,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 대단한 거예요. 요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USB Type-C인데 USB PD와 디스플레이 출력을 이 두 포트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쪽에 이제 풀사이즈 USB 2개와 또 마이크로 USB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어가지고 충분한 확장성과 USB PD 충전의 그런 휴대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60만 원 중반 제품치고는 뭐가 지문 인식도 있고요, 뭐 터치패드도 강화하고 알루미늄 바디라서 튼튼하고요. 네 어떻게 60만 원 중반으로 이걸 만들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질 정도로 그 부분은 잘 갖췄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 보는 장사 아니에요. 네, 구매하시더라도. 그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술기운에 또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빨리 이런 좋은 제품들은 더 많이 알려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혹은 이런 좋은 제품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게 또 홍보를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잡설이 긴데 자 그 다음 USB PD 장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장점이 다 겹치긴 해요. 디스플레이 4K 디스플레이 sRGB 100% 지원하고 엄청 400니트 이상으로 밝아서 네 글레어 타입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반사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네 작업하는데 정말 뚜렷한 선명한 색감도 좋은 디스플레이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지문인식도 있습니다. 저가 제품에 많이 빠지는 지문인식이 이쪽 전원 버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안 나름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나름대로 확장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확장성이 이제 램 슬롯이 이제 추가적으로 64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 슬림하고 가격대도 있고 뭐 알루미늄 뭐 다 차치하더라도 램에 대한 확장성을 보존해 준다라는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없어요. 네, 60만 원 중반에 이런 제품 없습니다. 자, 그럼 단점 찝어드려요. 단점은 과감하게 없다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이스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그닉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리퍼 개념이죠. 교환 제품을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그닉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뭐 필드에서 들려오는 그런 VOC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솔직히 걱정이 좀 줄어들고 그거 말고 또 뭐 걱정이 있을까요? 예. 요 바이브 이그닉의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요 제품은 단점이 없다라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솔직히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관대하게 봤을 때는 일반적인 FHD 영상에 대한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코딩이라든지 대학생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거뜬히 해낼 수 있는 i5 82656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러한 디자인, 네. 이뻐. 이근이근 솔직히 디자인 하나로는 디자인은 흠집잡을 게 없었거든요. 확장성, 포트 구성 좋고요. 완성도 끝내주고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만약에 괜찮은 노트북 찾고 계시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원래 제가 이제 개봉기에 하는 그런 무게 측정을 한번 해드려야죠. 얘가 14인치인데 무게가 1.5kg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1.5kg가 안 나가고 솔직히 원래 여기다가 이제 충전 아답터 추가를 해야 되는데 USB PD를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다면은 충전기 따로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요즘은 뭐 핸드폰 충전 때문에 많이 들고 다니시긴 하잖아요. 혹은 뭐 외장 배터리, USB PD 지원하는 외장 배터리도 있고 그런 걸로 다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거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대성이 확실하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품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대학생, 학생용으로는 충분히 팬서움도 없고 성능도 준수하고 디자인 끝내주고 확장성 준수하고 USB PD와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근익이 이를 갈고 나왔다. 저는 솔직히 이근익이 취중 진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근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국내에서 이런 뭐 혁신이라고 그쵸 혁신적이긴 하죠. 이런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생겨야지만 또 이제 그러니까 협력이란다. 소비자들에게도 그만큼의 좀 베네핏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근익이 좀 잘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취한 상태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리뷰가 진행됐던 점 정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근익한테 제일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근데 좀 급한 마음에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굳이 취한 상태에서도 리뷰를 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말실수는 많이 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4K라니까요. 60만 원 중반인데 4K라니까요. 아무튼 네, 빨리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 아, 이거 언제 다 편집하지?